오늘 1교시 시험 해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먼저요. 오늘도 9번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역시나 답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지, 자신이 잘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실제로 나오면 보기 예시 문제겠죠.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치면서 B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접한 두 문 중 어느 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맞죠, 여기.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다는 말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걸 뭘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될까요? 이거 불완전 동화를 말하는 거죠. 불완전 동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소리도 있죠 하면서 얘는 완전 동화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 찾아가서 거기에 별표 치고, 그죠? 내가 부족한 부분 자꾸 표시하고 여러 번 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풀었다면 동그라미. 자, 10번 유마 이렇게 치고요. 난리 이렇게 틀린 거죠 벌써.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그 다음 보기 이거 보세요. 여기에 순행과 역행이구나 이렇게 가야죠. 자, 그리고 뒤는 이제 합니다. 글눈 이렇게 눈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바뀌었으니까 순행이죠. 기억. 그 다음 니은이니까 작년이니까 앞에 거 바뀌었으니까 역행. 권력 뒤에 거 바뀌었으니까 순행. 종로 뒤에 거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순행이네요. 리을. 묻는 앞에 거 바뀌었죠. 역행. 미음. 명랑 뒤에 거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권력입니다. 권력. 앞에 거 틀렸으니까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권력. 여기 다 고쳐서 여기가 디귿이고요. 그죠? 기억. 앞에 거 순행동화 리을이네요. 그죠? 그리고 비읍이고요. 여기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그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받치, 받칠에서는 받침 티읕을 구개음화 문제죠? 근데 이건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 그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과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질문해야 돼요. 구개음화는 이모음 앞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드트가 이모음을 만나서 주추로 변하는 거지. 거기 의가 틀린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질문해주세요. 자, 위로 가서 현대시, 현대소설 차례로 보도록 합시다. 저 먼저 문제 보라 그랬죠? 자, 요거 필기 한번 해볼까요? 비유적 표현 이렇게 밑줄 치고 필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남자 보고 당신 참 여성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남자에게도. 근데 남자에게 당신 참 여성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비유법이라고 하면 직유하고 은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세심하지 못한 문제나 문제집에서는 이걸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좀 명확히 알아두자고요. 비유적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자, 비유적 표현을 물었고요. 2번 A 부분에서 2번 푸는 거죠. A 부분에서 2번 이렇게 꼭 쓰고요. 빨리빨리 느긋느긋하게 하지 말고. 3번 여인이 금전팜에서 이거는 뭐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바람직하지 못해 이런 문제들은.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작가 보라 그랬죠? 백석.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백석하면 무슨 작가? 월북 작가. 향토적이고 향수 이런 게 있어요. 여승이고 여승은 대상이겠죠. 시적 대상. 자, 갑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가지치 후각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안 나왔으니까요. 쓸쓸한 정서죠. 나치. 옛날같이 이거 보세요. 비교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늙었다. 현실이죠. 나는 이런 걸 작중화자라고 해요. 여기 필기 한번 해볼까? 요거요. 화자와 청자 얘기. 잠시만 제가 옮겨서 해볼게요. 여기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현대시에서 요 필기를 해보도록 하죠. 화자와 청자. 작중하자다 그러면 시 안에 있는 나, 저 이런 1인칭을 말하는 겁니다. 1인칭들을. 그리고 대화적이다 그러면 청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러한 2인칭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적어볼게요. 일관성 있게 2인칭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하죠. 자, 나는 작중하자고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는 화자의 정서예요. 그래서 2번 가보면 A는 자신과 시적 대상 상을 비교.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지만 상대방의 불행으로부터 나의 응원이 되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게 좀 어려운데 대상의 현실이죠. 내가 옥수수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옥수수를 팔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정서고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어.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이것도 현실이죠. 지아비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자 돌무덤, 이거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죽었죠. 산꿩도 설게 울었어. 그러니까 이거 정서죠. 이게 정서라면 앞에 있는 산꿩은 뭐예요?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그죠? 산절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발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요거 하강 모티프 이렇게 표시하면서 요거 필기해보죠. 이것도 제가 조금 정리해볼게요. 조금 미루고, 하강 모티프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강 모티프가 현대시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강 모티프가 등장하면 이 하강 모티프가 정서를 나타낸다면 그때 정서는 뭐다? 애상적 정서다. 그리고 이 하강 모티프가 태도를 드러낸다면 거기에 나타난 태도는 절망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다. 그리고 그 하강 모티프가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면 그 현실은 매우 절망적인 현실일 거다. 죽음, 소멸, 쇠퇴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강 모티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자,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제 1번은 풀었고 2번 3번 볼까요? 금전펌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 그 옥수수를 하는 것은 농촌 공동체에 몰라.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자체에 이런 얘기가 없다. 회복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3번도 풀었고요. 4번 문제,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가 10년을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사실은 가난으로 동그라미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죠. 내적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요. 됐나요? 이거 미리 나왔으니까 필기 하나 하고 갑시다. 현대소설 서술 방식 중에 시점에서 초점 화자라는 게 있어. 부분적 1인칭 서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문학에서는 어떤 작품이 더, 전에도 얘기했잖아? 어떤 작품이 더 이상 통째로 무슨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시점이 스스로 바뀌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요즘 항상 형사물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 어떤 형사가 어떤 범죄자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 멀리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 그래서 3인칭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휙 돌아서 형사의 등을 바라보면서 같이 뛰어. 관찰자 시점이죠. 그죠? 1인칭이라고. 마치 형사의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사인 것처럼 앞에 법인만 이렇게 보여줘, 앞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오는 거란 말이지. 그게 급격히 변화해요. 근데 아직 학교에서는 시점이 어떤 작품 무슨 시점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보면 얘기할게요. 여기서 초점 맞아. 자,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9번. 자, 사투리 얘기 항상 나올 수 있죠. 소설에서도 시에서도 사투리. 항상, 소설에서는 현장감, 계열성과 관련되어 있죠. 자, 이건 미리 봐야 되겠죠. 당제는 민족의 순환, 네모, 산업화, 농촌이네요. 이런 거, 농촌이 배경입니다. 한물 영감 내외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아픔 보여준다. 이거 아까 안 지웠던 거고요. 아래와 같이 이 작품의 두 축은 역사하고 신앙이 두 개의 축이래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이때 모모는 개개인이 현상에서 그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았고요. 두 개입니다. 그럼 지문을 볼 텐데 송기숙 작가 중요하지 않고 당제 이렇게 보니까 이 당제가 뭐야? 초월적인 어떤 의식을 말하는 거구나. 보기를 봤으므로 문제를 봤으므로 알 수 있죠. 지문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안 죽었소. 이절치고 태도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내린 자식이라고 그렇게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기원의 대상일 수 있죠. 문제를 봤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함께 갔던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목격자의 모양이네요. 어젯밤 꿈에도 이런 게 초월적인 얘기들이죠. 그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 서 있습니다. 꼭 옛날 당신이 징용 가셨을 때 이 당신 청자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징용 갔다 온 사람이네요. 성격이고요. 미륵바위 곁에 서 계셨던 건만키로, 건맨키로. 제가 이거 아까 했던 걸 못 지웠는데, 건맨키로, 이거 뭐야? 사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뒤에서 방언 동그라미입니다. 뒤에는 따라오는 말이고요. 5번도 동그라미. 그죠? 이제 6번 문제 풀면 되는데 7번 문제 하고요. 계속 동그라미입니다. 뒤에는 따라오는 말이고요. 5번도 동그라미. 그죠? 이제 6번 문제 풀면 되는데 7번 문제 하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물댁이에요. 동그라미. 이 얘기를 하는 사람 한물댁이네.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차근하게 태도입니다. 무엇이 옛날 지문 갔을 적에 임자 꿈에 내가 미륵가지 때 서있던 것 맨키로 영감이에요. 눈을 끔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그때 일은 너무나도 신통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여기. 이런 게 갑자기 1인칭으로 왔잖아요. 이게. 영감의 대사잖아. 영감의 대사.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초점하자라고 한다.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서 사방 터져가 여주가 살았던 것이다. 외정 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볼 때 이렇게 시간이 역행하고 있다. 국회도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갔을 때였다. 교대를 하러 갈 때 갑자기 배탈이 났다. 평소 그를 곱게 보던 십장이 한바에서 쉬라고 했다. 그 뒤 1시간도 채 못해 탄광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낙반사고였다. 구조를 하느라 탄광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깽 사정을 분별 알고 있던 영감 이틀치고. 이 성격들, 내용 확인하는 거.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차렸다. 도둑놈은 시끄러울 때가 좋더라고 도망치기보다 그런 걸 닫았다. 더구나 이거 봐.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건 다 전지적이죠. 시점이 중요하니까. 더구나 자기가 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십장만 알고 있는데 그도 갱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자기가 없으면 갱에서 죽은 걸로 치부할 게 틀림없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묶는 거야. 그냥 이거 뭐라고? 요약적 제시죠. 이렇게 묶으면서 속으로 요약적 제시 요제 바이 서술자죠. 그죠? 인물에 의한 요약적 제시 아니고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제시입니다. 주먹을 사려지었다. 그러나 탈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잡히면 그대로 총살이었다. 광부였지만 정신동에 끌렸기 때문에 똑같이 치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랐다. 전시자, 수급이, 달리자. 자, 요거 어휘 알아두세요. 달리다. 달리다.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요.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어디 적었는지 모르겠네. 달리다 적어보죠. 어휘. 문학에서 달리다. 얘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잘 써요. 뭐 요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사투리 그가 뭐야? 딸리다. 넌 실력이 딸려.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야. 달리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휘를 정리하고 적어두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읽어보라고 그랬죠. 꼭. 몽둥이로 소몰도 몰아치기만 했다. 작업 조건도 조건이지만 우선 밥이 적어 건질 수 없다. 이판사판이었다. 예사 때도 지나서 국리가 그 국리였으므로 도망치기 길목은 웬만큼 어리잡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다라도 어휘 이슥하다. 밑으로 그냥 같이 적으면 되겠죠? 이슥하다. 깊다. 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에는 사망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집단문에도 까무러쳤다. 여기 시어머니라는 인물. 그러나 한물댁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심리죠.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유골 같지 않았고 이거 어떻게 알아? 죽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어. 그 순간 전날 밤의 꿈 때문에 얘라는 거죠. 미륵보살이 떠올랐다. 미륵보살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남편이 의자에 서 있었다. 그이는 안 죽었어 라는 태도죠. 한물댁은 시어머니에게 꿈 얘기를 하며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라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는 귀에 여겨 듣지도 않았다. 시름시름 앓다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렇지만 한물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때까지 여기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게 냉정한 게 아니지.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치성을 들었다. 자, 여기 또 단어 치성. 치성. 이것도 다시 써볼게요. 정성을 들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8.15가 되었다. 꿈길에 사는 남편이 살아왔다. 사건이죠. 자, 2번, 6번. 기원할 수 있는 대상 뭐예요? 미륵보살. 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 7번 문제 아래. 윗글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거 잘 모르겠어. 근데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너무 하나하나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